안녕하세요. 무육통입니다. 어제 올려드렸었던 영상에서 임영웅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그 공식 카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아직 내가 열심히 영웅님을 이렇게 응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 더보기란이나 뭐 고정 댓글에다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놨는데, 뭐 한 40여 분 정도 들어오셨다가 제 업무 중에 좀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기다려주시면,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그 수겸님이랑 함께, 수겸님이 주로 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들을 이제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꼭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중앙 해가지고 알림, 성대는 20%만 쓴다. 임영웅 장르의 비결 해가지고, 가수 임영웅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장르가 된 아티스트입니다.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구 스타가 됐지만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발라드와 댄스곡, 모던록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자신의 부드러운 음색을 가장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 중앙 플러스에서 매주 금요일 연재할 임영웅 더 아티스트는 임영웅 장르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작곡가 겸 보컬 트레이너 김인효, 그리고 바리톤 고성현, 음악인 류학자, 손민정 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분석가로 나섰습니다. 첫 회에는 임영웅 목소리의 파동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성대의 40%를 사용하는 서른도와 달리 임영웅은 성대를 20%만 쓰고 나머지는 공명으로 채워 고르게 소리를 냅니다. 듣는 사람에게 편하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발성의 비결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중앙 플러스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더 중앙 플러스, 이게 뭐냐면요, 더 중앙은 뭐 아시겠죠? 중앙일보에 관련된 거. 요즘에는 지류 신문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된 신문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앙은 그냥 중앙일보의 내용들을 싹 그 안에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지류 신문 쪽에, 지류 신문이 주를 이룰 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칼럼을 쓰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칼럼들은 시리즈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 중앙 플러스는 사실을 보도하는 이런 보도 기사들 외에 어찌 보면 한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헤쳐서 그 분야를 정기적으로 혹은 뭐 시리즈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뭐 티빙, 뭐 혹은 넷플릭스 뭐 이런 거 같이 월정액으로 돈을 받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나오죠. 더 중앙, 여기 딱 전문가가 본 창법, 나훈아처럼 못 꺾는다고? 땡! 성대 20%만 쓴 임영웅 비밀 해가지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뮤직통을 하고 있고 이 뮤직통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 중앙 플러스 요거를 결제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리면 안 돼요. 이게 저작권이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는 임영웅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더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요 더 중앙 플러스에 가셔서 가입하시고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드린다는 입장에서 요거 내용을 좀 볼게요. 요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읽거나 이 페이지를 전부 보여드리면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훈아처럼 못 꺾는다고? 땡! 성대 20%만 쓴 임영웅 비밀, 임영웅 더 아티스트 해가지고 요 에디터 황지영님께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임영웅 더 아티스트라는 칼럼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잘 짓지 않았어요? 임영웅 더 아티스트. 그냥 아티스트가 아니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가 붙는 겁니다. 임영웅 더
아티스트. 내용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임영웅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하나의 현상이자 장르입니다. 2016년 트로트곡 미워요로 데뷔했고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그의 정체성은 트로트 가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자작곡을 내며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팬카페 영웅시대 가입자는 21만 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9만 3천여 명 관람을 했고요. 고척동 관람 관객 수는 10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등 세운 기록들마다 다 전부 새 역사입니다. 임영웅 더 아티스트는 임영웅 음악 세계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중가요뿐 아니라 성악, 작곡, 공연 등 각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가로 나섰습니다. 첫 회는 작곡가 겸 보컬 트레이너인 김인효 님이 임영웅 목소리의 파동 스펙트럼을 분석해 그의 창법이 왜 매력적인지 그 근원을 밝힙니다. 하면서 칼럼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소개한 내용은 임영웅 장르의 탄생, 성대를 20%만 쓴다라는 내용인데 임영웅의 노래는 장르를 넘나듭니다 하면서 가장 최근에 낸 온기는 발라드 장르이고 2023년엔 EDM 댄스곡 Do or Die를 발매했죠. 처음으로 작사 작곡한 곡은 런던보이, 모던락 장르입니다. 시작은 분명 트로트가 맞습니다. 2016년 데뷔 싱글 미워요부터 머시중한 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활동할 때 소속사가 낸 홍보자료엔 트로트 신성, 트로트계 대형 신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워요를 들어보면 꺾기, 떨림 등 트로트 창법을 구사하는 임영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영웅님의 처음 스타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트로트로 시작한 게 맞죠? 왜냐하면 한 해에 실용음악과 보컬, 싱어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전부 가수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쓸 자리가 부족하고 또 이제 데뷔를 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불러주기도 해야 되고 팬덤이 결국엔 생겨야 그 가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을 참 찾기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님과 이 신정훈 대표님이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면서 이 트로트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영웅이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고 장르를 확장해 나간 계기는 TV조선 미스터트롯과 사나이 콜센터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다 불렀죠. 그쵸? 한 몇 가지 예를 좀 들자면 사실 임영웅님이 딱 주목을 받았었던 그 바램도 노사연님의 곡이지만 트로트가 아니죠. 바램은 발라드입니다. 엄연히 발라드예요. 그리고 김광석님의 어느 60대 노부부도 그냥 포크입니다. 포크. 사나이 콜센터에서 불렀었던 도원경님의 다시 사랑한다면은 락입니다. 예. 그리고 전영록님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도 발라드. 김건모님의 서울의 달은 약간 R&B 재즈틱한 그런 R&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영웅 더 아티스트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성대 20% 얘기 있죠.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서른도님의 원곡이죠. 서른도님이 2021년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2021년 발표한 서른도 작사 작곡의 트로트 장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에선 임영웅님만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환상적인 강약 조절로 곡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죠. 같은 곡을 서른도님이 부르기도 했는데 비교해 들어보시면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서른도님은 좀 더 풍성한 떨림을 주면서 30년 이상 같이 산 아내에게 바치는 그런 절절한 고백송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목소리 파동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임영웅님과 서른도님의 떨림 차이가 극명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중에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을 부르는 구절을 똑같이 분석했습니다. 요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파동들을 느끼는 거죠. 비브라토가 예를 들어서 하면 그 파동들을 다 그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자료를 좀 보시면 나옵니다. 서른도 위에 게 서른도님이 부를 때의 파동입니다. 떨림과 꺾기 창법이 그래프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임영웅님이 부를 때의 파동, 일정하고 고른 파동이 이어지죠. 아주 여기 보면 요 앞쪽 중간 조금 앞쪽 보면 아주 고르게 되어져 있죠. 아주 고르게. 요게 임영웅님의 파동입니다. 아주 예쁜 파동이죠. 그죠? 이 칼럼을 쓴 분은 그 작곡가이기도 하고 보컬 트레이너이기도 한 김인효 님이신데요. 이분은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가수 분을 가리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진님, 조항조님, 임주리님 등과 곡 작업을 같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파동의 움직임은 성대와 공명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성대를 많이 쓸수록 소리가 명료해지지만 음정이 예민하게 들리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반면 공기를 많이 섞으면 노래의 전달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 연륜이 있고 노련한 서른도님은 성대로도 충분히 음정을 잡을 수 있고 감정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성대를 40% 정도 쓰면서 노래를 끌고 간다. 목에서 나는 소리는 파동의 움직임이 크다. 임영웅님은 흉부를 사용하는 떨림, 요쪽을 사용하는 비브라토 창법을 쓰고 있고 성대를 20%, 약 20%만 쓰고 나머지는 공명을 채워서 고르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팝발성에 가까운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고 친숙하면서 기존 트로트에 비해 아주 깔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더 중앙 플러스에 있는 요 내용들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임영웅님이 정말 어떠한 아티스트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 임영웅 더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은 매 주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될 텐데 제가 조금씩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내일 모레 이 주말 동안은 조금 그래도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과 행복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제 주위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제가 심적으로 약간 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뮤익동이었습니다.